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만큼 늘어나는 게 있죠. 바로 매일 챙겨 먹어야 되는 약의 가지수입니다. 약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까지 하면 정말 종류가 많아지는데요. 유산균, 비타민, 오메가3,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약을 매일 습관처럼 복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는 약 제대로 알고 먹는 분이 드뭅니다. 오늘 건강 읽어드립니다 해서 약발 잘 받는 약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읽어주는 약사 정재훈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는 분들이 진짜 늘어났는데요. 통계를 보면 한국인 약 70%가 건강기능식품을 꼭 챙겨 먹는다고 답을 했거든요. 두세 가지를 복용 중인 분들이 57.8%, 한 가지만 먹는 분이 23.9%, 네다섯 가지를 먹는 분도 12.9%나 된다고 합니다. 약이니까 무조건 좋겠지 하기에는요, 약은 길눈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가요. 약마다 약발이 잘 받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 떠놓고 약부터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빈속에 새벽에 약을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는 내가 이렇게 정성껏 약을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복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빈속에 드시는 건 아무 효과 없어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약발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소화 흡수되는 그런 경로로 소화 흡수가 돼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소화 흡수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화 흡수를 해주기 위해서는 담즙산이라는 거하고 잘 섞어가지고 또 지방을 잘게 지방산으로 쪼개주는 효소 작용을 거쳐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야지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있는 지방 성분이 오메가3 성분의 흡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요, 아침보다는 조금 더 지방이 섞여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점심이나 저녁, 특히 저녁 식후에 섭취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비타민 D 요즘에 진짜 유명해졌죠. 이 비타민 D도요, 식후에 드시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2010년에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는 데서 연구를 한 건데요. 연구 결과 비타민 D 보충제를 투여를 해도요, 혈중 농도가 제대로 끌어올려지지 않아가지고 결핍이나 부족 증상이 치료가 잘 안 되던 환자들이요, 아침이 아니라 하루 중에 가장 식사량이 많은 때 비타민 D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바꿔주니까요, 혈중 농도가 평균적으로 50%, 많게는 한 80%까지 끌어올려지는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하루 중에 가장 풍성하게 많이 드셨을 때 복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건강기능식품, 얼마 전까지 홍삼이었는데 이제 홍삼을 밀어내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됐죠. 우리 장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유해균이 많아지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장에 우리 건강에 유익한 그런 균을 넣어주면 그로 인해서 사람이 건강성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안티바이오틱스 반대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스 다들 어떻게 챙겨 드시고 계세요?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산성이 강한 환경에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별로 달갑진 않아요. 그래서 세균을 죽일 수 있도록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장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려면 식전에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식전에 먹어서 보내놓고 나서 걔들의 먹이가 되는 걸 또 하나도 안 드시면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전에 먹고 나면 음식으로 채소나 과일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먹이가 되는 이런 것들을 풍부히 공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루에 20알씩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분이나 어떤 기능성 물질이 중복되진 않는지, 또는 일일 섭취량에 맞게 섭취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가 또는 베타카로틴이 과잉으로 들어있는 거를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종합 비타민 보시면 거기에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데 또 그거 말고 눈 영양제 따로 챙겨 드시잖아요. 근데 눈 영양제도 보시면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A는 하는 역할이 비타민 D하고 약간 반대작용할 때가 있어요.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칼슘하고 함께 많이 드시잖아요. 비타민 A 과잉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폐암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비타민 A 또는 베타카로틴 같은 이런 성분이 항산화 물질 역할을 해서 폐를 보호해줄 줄 알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흡연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가 오히려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로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추측이에요. 중요한 건 용량이에요. 지나치게 용량을 초과해서 섭취했을 때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약들이 있는데요,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비염 약 중에 흔히 비충혈 제거제라고 하는 약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약 성분은 사람의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감기약 먹고 나서 사람이 좀 공격적이 되거나 짜증을 잘 내요. 그 감기약 속에 들어있는 비충혈 제거약 성분이 중추신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좀 흥분시키고 자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밤에 잘 때 이런 성분이 우리 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생한 꿈을 꾸거나 악몽을 꿀 수 있어요. 코 막힌 걸 뚫어주는 약 때문에 오히려 수면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약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충혈 제거약이 들어있는 약들은요, 가급적이면은 자기 전에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약 먹는 걸 깜빡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약 먹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정말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알레르기 비염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약을 깜빡 잊은 걸 깨달았을 때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음번 복용할 때가 더 가까웠다, 그러면 잊어버리시고 그냥 다음번에 약을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약을 복용을 깜빡한 시간이 다음번보다는 앞에 더 가깝다, 그때 그냥 바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여성분들이 복용하시는 피임약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약에 따라 가지고는 복용하는 일정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불확실할 때는요, 그 약을 구입한 약국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약 복용하는 걸 깜빡했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어제 안 먹었으니까 2배로.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원래보다 2배로 드시면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현기증이 생긴다든지 기절할 수도 있어요. 또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제처럼 공복에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약, 이 약을 깜빡 잊었다가 밥 먹고 나서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때 드셔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깜빡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식전 1시간이라든지 또는 식후 2시간, 즉 공복일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공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배를 만져보셨더니 배가 나와 있네요. 이걸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느낌이 배가 찬 것 같아요? 이걸로는 몰라요. 식사하기 1시간 전 또는 밥을 먹고 나서 식후에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가 공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평상시에 매일같이 복용해야 되는 그런 약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달력에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물 없이 약을 복용하는 거는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급정차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마시는 거는요, 약을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빈속에 약을 드셔도 약을 녹이는 건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으로 충분하거든요. 비유를 하면 약 먹을 때 물은요, 배달해주는 트럭 같은 겁니다. 알약을 물에 실어가지고 위까지 내려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알약을 그냥 먹다가 잘못하면 내려가다 중간에 식도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막에 달라붙어서 녹으면서요, 그 부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걸 식도 점막 천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알약이 제대로 위까지 전달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물을 1컵 정도 한 번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알약 먹을 때 커피나 차에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커피나 차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보통 우리가 커피나 차 마실 때는 뜨겁게 마시거나 아주 차갑게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빨리 마실 수가 없죠. 알약을 우리가 복용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복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단번에 빨리 마셔줘가지고 알약이 위장까지 전달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알약 하나 때문에 식도에 구멍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싶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먹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약 먹을 때 고개를 힘껏 뒤로 젖히는 분들 많죠. 한번 식탁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침에 식사하실 때요, 밥 한 숟갈 입에 넣으시고 이걸 삼켜야 되겠구나, 뒤로 고개를 젖히는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그렇지 않잖아요. 알약을 삼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의 구조는요,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알약이 되었건 그게 밥이 되었건 삼키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식도보다 앞에 있어요. 알약을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삼키게 되면요, 기도로 약이 들어갈 확률이 더 커져요. 근데 고개를 살짝 굽혀주시면요,
기도 쪽으로 가는 문이 더 잘 닫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식도 쪽으로 알약이 넘어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알약을 삼킬 때는 고개를 살짝 숙여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만약에 닷새 또는 열흘치 약을 받았는데요, 중간에 다 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을 복용하는 걸 멈춰도 될까요? 이때 주의사항은요, 복용하고 있는 약이 항생제일 경우에는 끝까지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복용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세균들이 다시 번성하면서 감염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자칫 잘못하면 내성균이 나타날 그런 확률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을 때는 증상은 금방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일주일치를 처방을 받았다 하면 일주일을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만 위한 게 아니고요, 내성균이 출현하면 그 내성균이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생제가 오랫동안 효과 있는 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끝까지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 독성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스위스의 과학자 파라셀수스가 남긴 말입니다.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약이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잘 챙겨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약을 제때 올바르게 먹는 거라는 사실. 우리가 약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꼭 신경을 쓰고 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